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읽습니다. 2002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주요 일간지에 실은 주 5일제 반대 광고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쉬면 나라 망한다. 경제 다 죽는다라는 걱정이 쏟아지던 시대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 주 5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4.5일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죠. 꿈만 같은 이 이야기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주 5일제가 처음 등장했던 때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제 논의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일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로 주로 토요일 오전 근무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주 5일제라 불렸는데요. 취임과 동시에 IMF 외환 위기를 해결해야 했던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 대량 실업 사태를 해결한다는 아이디어였죠. 물론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도 있었어요. 2000년 기준 우리나라는 일주일 근무 시간이 47.5시간에 달할 정도로 미친 듯이 일만 하던 사회였거든요. 그러나 노사 간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을 보존할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또 제도를 한 번에 전면 도입할지 단계적으로 나눠 도입할지를 두고도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노사는 2년 동안 100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결국 정부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주 5일제가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고 이듬해인 2003년 8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했습니다. 한꺼번에 도입했다가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일종의 완충 장치를 둔 겁니다. 2004년 공공부문과 금융업,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5년 300인 이상, 2006년 100인 이상, 2007년 50인 이상, 2008년 20인 이상, 2011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됐습니다. 2005년부터는 학생들도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게 되면서 놀토라는 말도 생겼고요. 또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식목일과 개연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말 이틀을 온전히 쉬게 되자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인의 회식 자리는 자연스럽게 금요일에서 수요일, 목요일로 당겨졌고요. 금요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여행을 떠나 일요일에 돌아오는 2박 3일 여행족이 생겨났습니다. 또 주말을 활용해 영어 회화나 자격증 공부를 하며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직장인들, 특히 주말반의 수강생의 매출액이나 수강 비율이 약 한 20% 이상 신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 5일제가 되고 나서부터 가족들하고 함께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보람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한국여가학회가 최근 주 5일 근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직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거나 TV 시청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말 여가를 즐기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긴 과도기를 거쳐 자리 잡은 주 5일제. 걱정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 삶의 터전이 사라지지도 않았죠. 2003년 3.1%였던 경제 성장률은 이후 4년간 4.3에서 5.8%를 유지했고요. 1인당 노동 생산성은 1.5% 증가했습니다. 주 5일제 시행의 효과로 취업자는 267만 명 증가했고 일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6.5시간씩 줄어들었죠. 결국 무너진 건 경제가 아니라 쉬면 안 된다는 오래된 믿음이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임금 보전과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주 4.5일제 도입 시범사업 관련 예산 324억 원을 편성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여기에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당장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인건비가 상승한 효과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주 4.5일제를 노사관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과제로 꼽아왔습니다. 또 제조업, 서비스업 등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업종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을 크게 웃돌고 국제노동기구와 유럽연합이 정한 장시간 노동 기준인 주당 48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도 여전히 17%에 달하기 때문이죠.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 4.5일제는 그 약속을 향한 과도기적 징검다리인 셈인데요. 다만 주 5일제가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8년이 걸렸듯 근로시간 단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번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